엔터테인먼트들이 K-pop 팬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앨범을 계속 사고 버리게 하는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나 좋고 좀 행복하려고 덕질하는데 이 앨범 사는 것 때문에 뭔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렇게 엔터사가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엔터사가 변화의 주체가 돼야 된다. 엔터사가 생산자로서 좀 더 책임을 지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WWF 세계자연기금과 함께하는 그린터뷰 시즌 3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 시즌 3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구를 살리고 있는 개척자와 선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제 K-pop 관련해서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분이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K-pop 플래닛에서 캠페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이다연이라고 하고요. 지금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찍고 싶어서 빨리 다연님 뵙고 싶어서 너무 기다렸어요. 반갑습니다. 지금 캠페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나연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돼서 대학교를 재학하고 있습니다. K-pop 플래닛에서 캠페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박진희라고 하고요. 저는 이들과 다르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캠페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NCT 드림의 지성이를 엄청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K-pop 플래닛이 그러면 어떤 플랫폼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K-pop 플래닛은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벨기에 등 다양한 나라의 K-pop 팬들과 함께 기후행동하는 온라인 플랫폼이고요. 저희는 K-pop 팬들의 목소리를 각 산업계에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앨범과 스트리밍 같이 K-pop 산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에 대해 캠페인을 진행했다면, 지금은 좀 더 내 아이돌이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패션 등이 같이 이렇게 간접적인 부분에도 캠페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그러면 언제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K-pop 플래닛이 런칭되기 전부터 전 세계 K-pop 팬들은 이미 기후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좋아하는 가수 이름을 딴 숲을 조성하거나, 그렇죠. 네, 또는 이제 뭐 BTS 팬덤의 아미분들이 그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고, 그러한 K-pop 팬들의 영향력과 결집력을 모아서 다른 데 쓰면 저희 K-pop 산업 자체를 또 긍정적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까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K-pop 플래닛을 한번 운영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됐어요. K-팝이랑 기후 활동이나 기후 위기라든지 뭐 지구라든지 이게 약간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환경이랑 K-팝의 연결고리가 뭐예요? 올해 초에 일본 시부야에 앨범 무더기가 좀 버려진 사건을 다룬 기사 보신 적 있나요? 못 봤어요. 네. 전 그거를 보고 이렇게 많은 앨범들이 버려진다면은 이건 정말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겠다. 특히나 플라스틱 오염이 되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앨범이 많이 버려지게 되는 이유가 엔터테인먼트들이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앨범을 계속해서 중복 구매를 하게 만들고, 팬들은 필요 없는 앨범을 어쨌든 계속 더 많이 구매하게 되니까 버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상술 중에 하나가 랜덤 포토카드, 그리고 앨범 버전 늘리기, 팬사인회 등이 있어요. 필요하지 않는 앨범을 계속해서 생산을 함으로써 탄소를 배출하게 되고, 그에 대한 처리와 폐기는 K-pop 팬들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같은 앨범을 여러 개 사는 거예요? 네. 앨범 안에 한 장의 포토카드는 무조건 있어요. 근데 아이돌 멤버가 뭐 한 명이 아니라 5명, 7명 이렇게 있는데, 모으려고. 네, 제 최애가 나올 확률이 그럼 만약 7명이면은 7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앨범을 한 장 사서 제 최애가 나올 리가 없으니 많이 사서 그 확률을 조금 더 많이
얻으려고 같은 앨범을 계속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와. 네. 너무 심각하죠. 네. 몰랐어요. 와.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어쨌거나 그거를 확보하고 싶었으니 결국은 이제 필요 없는 앨범이 배출이 되는. 네네, 맞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한 남자 아이돌을 좋아했었는데요. 그분들의 팬사인회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 좋아해서 제 친구랑 저랑 같은 그 그룹을 좋아해서 같이 팬사 응모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앨범을 한 20장 정도 샀었어요. 그때 그 20장을 사고 제가 이제 파산을 해서 이제 입맛이 없어져가지고 시금 전폐를 하면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친구는 몰래 몇 장 더 사서 붙어서 간 거예요, 친구가. 떨어진 것도 슬픈데 그 남은 20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라는 그런 그쵸. 고민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떨어진 것도 슬프고 그런 앨범 쓰레기 생긴 것도 더 슬퍼가지고 되게 슬펐던 기억이 있어요. K-팝 팬으로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덕질을 하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문제가 있구나라고 깨달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실제로 어떻게 의견을 모으고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2021년에 죽은 지구의 K-팝은 없다라는 앨범 캠페인을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의 K-팝 팬들의 목소리도 같이 모으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청원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90여 개국이 넘는 K-팝 팬들의 1만여 선명을 모아서 진행을 했었고 SM, JYP, YG 그리고 하이브까지 전달을 했었어요. 그 반응은 어땠나요?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처음 이제 그 액션을 벌였던 곳은 하이브였는데요. 이제 하이브랑 관계자분이랑 되게 운 좋게 전화 통화할 기회가 생겨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팬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전달하는 거는 이제 모든 메이저 엔터사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 또 본인들도 내부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저희 캠페인 이후에 하이브에 소속된 가수인 제이홉이라는 가수분이 솔로 앨범을 내실 때 디지털 플랫폼 앨범을 발매해서 이제 카드에 QR코드를 내가지고 그걸 스캔하면 이제 온라인상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매체거든요. 그래서 실물 앨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엔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하게 못 받겠다 이렇게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소중하게 모은 팬들의 의견이다. 저희는 전달 드려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거부를 하셔가지고 근데 저희도 끝까지 포기를 안 해서 마지막에 택배로 또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결국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금 씁쓸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팬들이 이 산업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인데 이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이런 엔터사의 태도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엔터가 변화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이 랜덤 포토카드도 사실 팬들이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엔터사가 처음에 이렇게 바뀌면 이런 식으로 팬들은 따라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K-팝 산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사가 친환경적인 변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팬들도 그렇게 따라하게 되고 그래서 이 K-팝 산업 전체가 좀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K-팝 팬들이 되게 남을 잘 도와주는 집단이에요. 자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남의 문제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 선한 의도의 캠페인을 하면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 잘 될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까지도 도와주시는 팬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K-팝 팬들과 함께 더 다양한 활동을 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이 K-팝 업계, 엔터 업계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변화하는 거에 대한 보람은 느껴요. 근데 저는 사실 하이브, SM, YG, JYP에서 ESG 리포트도 발간하고 그리고 디지털 앨범으로 전환하는 등의 모습은 보였지만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앨범 쓰레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환경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플라스틱 폐기량이 2017년에서 2022년까지 그러니까 6년 사이에 약 14배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디지털 앨범 이런 식으로의 변화는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앨범을 만드는데 그런 껍데기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진정성이 없는 그린워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기업을 상대로 캠페인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철옹성같이 저희의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듣지 않은 척 할 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힘든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POP 팬들의 응원과 저희의 캠페인을 진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K-POP 팬들과 함께 그들의 영향력을 큰 기업을 상대로 변화를 이끌어낸 거여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 K-POP 플래닛에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궁극적인 그림이 뭐예요? 어떤 거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K-팝이 지금 계속 글로벌적으로 넓어지고 있잖아요. K-팝 산업이 친환경적으로 변화해 나가고 좀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제 약간 엔터사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요구하는 변화 그리고 요구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약속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해요. 좀 더 구체적인 카테고리로 가면 랜덤 포토카드를 멈춰라 하는 것과 이제 팬사인회를 이제 빌미로 팬들에게 계속 앨범을 구매하게 하는 것도 그만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크게 두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엔터사들이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계산하고 또 이제 앨범 관련 폐기물도 얼마인지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감축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들고 와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K-팝 팬들은 대부분이 한 10대, 20대 정도의 그 기후위기에 대한 결과를 직격탄으로 맞을 약간 미래 세대들이 많잖아요. 나 좋고 좀 행복하려고 덕질하는데 이 앨범 사는 것 때문에 뭔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렇게 엔터사가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는 것도 있어요. K-팝 팬도 똑같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도 다 받게 되는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근데 내가 K-팝 팬이라는 정체성도 있고 자아도 있네. 근데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기후운동 할 수 있대. 나도 참여해볼까? 이런 약간 마인드도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참여했거든요. 저 이렇게 쭉 K-POP 플래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밸런스 게임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토카드를 랜덤이 아니라 고를 수 있다면 한 앨범의 모든 멤버 포토카드가 전부 있는 것 아니면 한 앨범의 최애 포토카드가 멤버 수만큼 들어있는 것. 내 최애가 최고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사실 모두 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하게. 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네. 둘 중 한 곳에만 갈 수 있다면요. 네. 초대권으로 가는 최애 그룹의 콘서트 맨 앞자리 아니면 전 세계 회원들이 모인 K-POP 플래닛 정모. 네? 이게 더 그러니까 어떻게 K-팝 팬으로서의 자아인지 K-팝 플래닛으로서의 자아인지 저는 제가 100번 넘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K-팝 플래닛 정모이지 않을까. 맞아요. 최애 콘서트는 언제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긴 하지만 네. 뭐 저는 4층 맨 끝자리 가도 상관없어요. 다음날. 근데 정모는 하루만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서 네. 정모를 선택했습니다. 최애 아이돌과 1일 데이트 네. 아니면 기후변화 협약에서 공식 연설하기. 공식 연설하는 게 네. 제 연설이 그럼 정책 결정에 반영이 되나요? 오, 그런 거에 대한 보장이 없답니다. 보장이 네. 없어요? 그러면 전 가슴이 시키는 대로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린터뷰 시즌 3 이렇게 마지막 편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되게 많은 선구자, 개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흔들리셨겠죠? 여러 가지 영감을 받으셨겠죠? 앞으로 그린터뷰에서 또 다른 시즌을 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그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한 분씩 최애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지성아, 결혼하자. 결혼은 손익을 따지는 게 아니야. 물론 돈은 네가 벌겠지만 가사노동도 너가 하겠지만 나랑 결혼해줘. 런쥔님 지금 쉬고 계시는데 그래도 빨리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요. 에스파 카리나 언니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요. 혹시 이걸 보신다면 댓글이나 공유 한 번만 해주세요. 사랑해요. 고상우 작가님 그림 너무 좋아합니다. 이번에 이제 WWF 세계자연기금이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고상우 작가님이 이제 펀딩 티셔츠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사용권을 기부해 주셔가지고 훨씬 더 뜻깊은 그런 티셔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